드디어 BTN 불교TV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축원과 축복, 그런 기도와 노력이 합쳐져 오늘처럼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됐도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애정을 듬뿍 주시길 바라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은 역사에 관심 많으신가요?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역사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 우리의 모든 생활 문화가 결국은 역사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이 너튜브 같은 걸 통해서 역사를 이렇게 이 집약해놓거나 요약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좀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요즘 TV 프로그램에 역사에 관련된 게 많다 보니까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데 네. 또한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맞습니다. 역사는 계속 도드리표처럼 돌아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왜 웃으세요, 박대 씨? 어디서 좀 주워 들었나 봐요. 이게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 공부를 제가 시키고 있고요. 와, 그래요? 참고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또 동양 철학과 서양의 신화 같은 것들 철저하게 저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선배님도 하셨던 코너가 역사 속으로. 그렇죠. 예. 제가 또 역사에 관련된 또 개그 프로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오늘 강연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많이 누군지 몰라. 지난번에 보신 분이야. 역사 봐요. 도돌이표로 또 돌아오잖아. 그거 또 오래. 돌고라도 돌아오시는. 반복되네. 네, 글로벌 시대 현대인이 갖춰야 할 교양 두 번째 시간으로 역사를 꼽아 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성민 중국문화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오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현대인이 갖춰야 할 교양 두 번째 역사.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외웠어. 연도별로 외워줍니다. 외워 좀. 역사는 암기 과목이야. 역사를 보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역사의 스토리를 알아야지. 역사는 수레바퀴에 굴러온 자국이요. 그 굴러온 자국을 보면 이 바퀴가, 이 마차가 어디로 향하는가를 방향을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근거에 있는 예견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갈지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저희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되게 보고 싶어 했는데 그래서 저를 잊으셨나이까. 제가 방금 밖에서 들어오면서 네. 정말 멋진 말을 또 들었거든요. 뭡니까? 어떤 한 분이 역사는 반복되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야. 그분을 제가 칭찬하려고 들어왔는데 언제 보셨나요? 이러면 곤란한데 저. 글로벌 시대의 현대인이 갖춰야 할 교양 두 번째 역사. 왜 우리가 남의 역사까지 알아야 하나요? 그런 문제를 제가 딱 하나의 예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외국에 가서 외국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고 그런 거예요. Korea 이러니까 에이? 옆에 사람이 친구가 어디? 이러는 거예요. Just like Japan. Same as Japan. 일본하고 똑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짜증이 그 순간에 어딨어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지금 나보고 지금 일본 한국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국이 어디야 하니까 그거 왜 일본 같은 거 일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딱 들었는데 그 순간에 짜증 이 사람들은 몰라도 뭘 몰라도 많이 모르는구나. 그게 바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상대방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참 역사는 역사가 많아요. 역사라는 과목이 옛날에는 우리 수능에서 빠졌다가 들어갔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고 상당히 뭐랄까 좀 이렇게 천대받다가 요즘 정말 저는 기분 좋은 게
그 여러 분야에서 역사학자분들께서 막 여러 가지 막 우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역사를 재미나게 일반인들에게 막 네. 와닿을 수 있게 막 많이 해주시는 바람에 요즘은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저는 너무 그게 기분이 좋아요. 자, 근데 역사를 알겠는데 제가 항상 제시해드리는 방법은 좀 다르다 그죠? 역사를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못했습니다. 시험을 치면요 점수가 참 안 나와요. 맞아요, 저도요. 뭐 정림사지 5청인가? 그게 어디 있더라? 서청 석탑? 헛갈려요. 왜 외우다가 뭐 매일 외우는 거예요. 태고네 네. 뭐라다가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인 맞아요, 명상 맞아요. 광인용 숙계 외우는데 왜? 역사를 아는 거는 아까 정말 멋진 말을 더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 역사는? 강조, 예. 역사는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는 뭔가 어떤 수레바퀴입니다. 역사가 갑니다. 역사가 지나온 역사라면 수레바퀴 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자국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스토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역시 시험 점수를 위해서 뭔가를 외우다가 다 끝내는 거 아니냐. 역사는 암기 과목으로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역사를 강의할 때도 약간 좀 폼이 나려면요. 네. 제가 이러면 안 되면 폼이 그 옛날의 말입니다. 한국에 이런 거보다 1594년도에 이러면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럼 있어 보여. 근데 그러려면 제가 그걸 갖다 미리 막 외우고 있어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부터 신경 이만큼 곤두 써가지고 외워야 돼요. 임진왜란만 네. 이렇게 그걸 왜 하느냐는 거죠. 맞아요. 그건 찾아보면 되는 건데.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1300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1300 뭐 이렇게 말해야 돼. 엄청 있어 보이거든요. 역시 경험자. 예. 그래서인데 역사를 보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역사의 스토리를 알아야지 절대로 그 내용에서 뭔가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떤 한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중국의 예를 들면은 중국의 역사의 흐름, 바퀴 자국, 그다음 발자국을 탁탁탁탁 단계별로 와갖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한번 봤다가 저기 한번 했다가 저기 한번 갔다가 이렇게 정신 없어지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그 나라의 민족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을 꼭 놓치지 말고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잡으면 우리가 그 무식한 푸른 눈의 외국인들처럼 한국이나 일본이나 같은 데야 라는 그런 다르죠. 실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만약에 어떤 관계를 가졌다면 이미 그날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역사를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역사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미치겠네. 그러네요. 예, 민족성을 알려면 그 나라의 신화를 보면 됩니다. 그 민족성을 제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에 중점을 줘야 된다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우리 중국의 역사는 이렇게 봅시다. 선사는 하나만 보고 선사란 뭔가 하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는 선사, 역사 앞이란 말이지. 그죠? 네. 그건 뭔가 하면은 뭔가 기록은 있는데 네. 믿거나 말거나다. 네네네. 그럼 역사는 뭐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유적이 발견되었고 거기에 대한 증명이 되면 역사시대입니다. 와우. 예. 그래서 우리는 선사시대는 증명할 수 없는 시대에 네. 이야기를 한다면 중국의 왕조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순서를 쭉 이렇게 우리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우리 같이 옛날 이야기처럼. 네네네. 옛날 이야기 좋아하시죠?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네. 그런 세대가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 은비값이 좋아했었어요. 은비값이. 대추도사, 무도사 와가지고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네네네. 예, 우리가 인류 4대 문명이 어디십니까? 황하, 겐저스, 인더스. 네. 예. 뭐 그 정도. 나일, 유프라테스, 네. 티그라스. 네. 자, 그러면은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황하 문명이 태동을 했는데 황하는 강이 아닙니다. 강하네요? 강이 아닙니다. 황하, 강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하. 네. 중국말로 바다를 바다에 자 해. 네. 네. 강을 뭐라고 하니까 중국말로 물수자를 써요. 만약에 한강이 중국말로 하면 한수가 되는 거죠. 한수 이남이 한수 이북이 이런 말 하시죠, 그죠? 네. 근데 가운데 큰 강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 야, 이게 뭐냐? 해냐, 수냐? 해도 아니고 수도 아닌데. 근데 뭐가 이렇게 크지? 해도 아니고 수도 아니고 뭐지?
그럼 일단 엄밀히 말하면 수는 수인데 이걸 수라고 하기는 좀 너무 규모가 방대하잖아. 미안하니까 이름을 새로 지어줘야고 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 이때. 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하는 맞죠? 황하강? 이라는 순간에 틀린 거죠. 황하. 네, 황하가 맞죠, 그죠? 예. 황하에서 문명이 되는데 이 황하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긴 강이죠, 현재로는. 예. 원래 그 나일강이나 저쪽에 아마존강 이런 거, 그다음에 장강이 있고 뭐 미시시피 지나고 나는데 이 황하 유역은 전부 다 평야지대라서 곡창지대라서 농사를 잘 지면 중국 14억 인구가 다 먹고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황하는 범람을 잘해요. 범람. 예. 그 옛날에 우리 다 제끼고 지금 중요한 민족성의 대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하가 범람을 하니까 옛날 황제 시대에 요순 시대에 다 지나서 순임금이 태평천국이란 게 별거냐. 황하만 안 넘치면은 문제는 이거는 천하태평이다. 요 임금 순임금 시절에 도둑놈 하나도 없었을까? 옆집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움도 안 했을까요? 싸웠겠죠. 그게 아니고 황하가 범람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큰 재난이 없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임금 때 그 요순. 우리말로 하면 대신을 하나 두죠. 우라는 사람을. 황하 안 넘치게 네가 막아. 막으면 네 못 막으면 무조건 막아야 돼.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깝깝해갖고 밖에 나왔고 포장마차갖고 술을 탁 한잔하면서 단체 문자를 보낸 거죠. 야, 자 한 잔 누가 해줄 사람 없냐? 심심하면 좀 나와라 이게. 하니까 다들 안 나오는데 마침 나 목이 칼칼했다면서 내 나갈게 하고 용왕이 나온 거예요. 용왕이 선사시대 전설. 네, 선사시대. 전설. 용왕이 나온 거예요. 용왕이. 그 용왕이 같이 한잔하면서 하다가 어쩌냐 공무원 생활하니까 더러워서 못 먹겠다 이러면서 뭐가 넘치면 내 탓이라니 그러면서 막 공무원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용왕님이 술이 이만큼 돼버린 거예요.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나 친구 도와준다 이래갖고 용궁의 보물을 빌려줍니다. 여의천봉이란 보물을 빌려주고 이걸로 황하의 범람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왕이 되면서 최초로 중국의 왕조가 생긴 거예요. 우가. 그게 하나라예요. 하나라. 하나라는 나중에 그 마리 때문에 망하고 그다음에 상나라가 생기죠. 상나라는 원래 도읍지를 많이 옮겨 다니는데 그중에 한 군데 도읍지가 발견됐는데 거기가 은이라고 한국 사람들 은나라라고 하고요. 은나라. 알죠. 은나라고.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이제 왕조가 생긴 그게 왕조의 시작이에요, 중국에. 중국에서 화하민족의 왕조의 시작이 바로 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우가 시작된 게 원인은 황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4대 문명이 거기서 발생한 거고. 전설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설 이야기. 전설이죠. 이런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듣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재밌어요. 자, 중국의 역사 시대라는 거, 주나라 때부터 제가 왜 순서를 잡아가려고 하는가 하면 지리를 보려고. 지리를 보려고. 그리고 민족성을 보려고. 중국은 일단 상이 좀 괜찮은 나라인데 마지막에 주왕이라는 사람이 포악 정치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못 사니까 아직 선사입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하늘에서 신들이 저 하계 인간들 불쌍해라. 그래갖고 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누가 출장 가서 좀 하계 인간들 좀 도와줘라니까. 출장비 얼마 줍니까? 출장비는 없어요. 안 가요. 아무도 안 가네. 그럼 어떡하냐. 사고 치고 지금 대기 발령 받고 있는 신선들 다 불러. 이러면서. 너가 이번에 좋은 복권의 기회가 왔다. 하계에 출장 갔다 올래. 출장비는 물론 없다. 일단 복권만 시켜준다면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신선들이 내려와갖고 다시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건립을 하죠. 예. 그래서 신선들이 와서 봉해줬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왕을 천자라고 합니다. 하늘의 자식. 주나라 천자. 예, 그게 이제 봉신방의 이야기인데 주나라가 있다가 주나라의 수도가 호경, 다시 말해 우리 지금 시안 자리예요. 예, 거기 있었는데 주나라는 한 가운데 딱 천자가 있고 양 사방에 제후들이 쭉 있으면서 천자가 일이 생기면 제후들이 와서 보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자가 이 주나라 유왕이 여자를 한 명 알았어요. 갑자기 여자가 알게 되는 순간 뭔가 망조가 보이기 시작하죠. 역사는 모든 역사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그 경국지세. 맞아요. 나라를 망치는. 포사라는 여자를 알고 나서부터 이제 막 이 정사를 안 돌보고 맨날 비단이나 찍고 나중에 오죽했으면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올리는 봉화대에 올라왔고 봉화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천자를 구하라고 제후들이 다 달려오는 거예요. 우와 와도 어떠면은 천자가 여자하고 술 마시고 있어요. 네. 야 왜 왔냐? 너도 한잔 할래? 그러니까 기가 찬 거잖아요. 네. 그걸 보고 여자가 웃으니까 기분 좋다고 그 짓을 몇 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 정도 되면 제일 화가 나는 거는 본부인입니다. 그죠? 그죠? 네. 본부인의 아버지가 저 북방의 호족이었는데 강족하고 친했어요. 북방의 오랑캐 강족하고. 네. 하다 안 돼갖고 이 장인이 우리 사회 정신 차리게 하려면 강족 보고 너가 한번 쇼 한번 해줄래? 와 쳐들어가자 하면은 놀래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정사를 돌볼 것이다. 오케이 한번 해줄게 뭐 친구들 그것도 못 해주나 하고 와 쳐들어가 내려가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여기는 와 쳐들어가자고 그러고 이쯤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노란 점. 그러니까 드디어 봉화가 방 올라갔죠. 아무도 안 오지. 그러니까 전부 다 옛날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 소년이 있었는데 아무도 똑같네. 안 똑같아. 그러고 나서 천자가 오랑캐한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제서야 제후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들 쫓아 보내죠. 네. 그러고 나서 자 여기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까지 천자는 하늘의 자식이었는데 네. 너무 쉽게 죽네. 제후들이 생각하니까 야 우리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네. 나도 힘 좀 써볼까? 나 왕할래. 나 왕할래. 오랑캐들이 자꾸 오니까 거기서 한번 당했단 말입니다. 네. 그거 너무 무서워하고 동쪽으로 천도래요. 저 서안 지역에서 낙양 지역으로. 낙양. 그래서 그전을 서주, 네.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그 다음을 동주라고 하는데 동주 시대를 일명하여 여러분들이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 그럼 춘추 전국시대의 특징은 뭘까요? 제후들이 날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춘추 오편은 5개밖에 없다고 하지만 말은 춘추시대에 140개국이 있었고요. 전국시대도 엄청난 나라가 있었는데 그 제일 큰 나라가 7개 있었다. 그래서 전국칠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 왜? 다들 왕하고 싶으니까. 두 번째, 할 말 다 하는 시대 된 겁니다. 옛날은 나 말 못했는데 별거 아니네. 나도 내 주장 펼래. 공자부터 뭐 다 나오지. 그래서 노노, 맹자, 그거 맞아요. 네. 유가, 도가, 잡가, 농가, 한비가, 병가, 음양가 얼마나 많았으면 제자, 백가. 백가 시대. 백가가 100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100이란 말은 그 당시에 무조건 엄청 많았답니다. 엄청 많아요. 온갖 학자들, 그러니까 사상이 많았네요. 온갖 학파들 이겁니다. 백화점 같이. 예. 그러니까 다들 잘났다는 그런 시절인 거죠. 그 전국이 지나고. 그 복잡한 시절에 뭐가 같은 사람, 언어가 같습니까? 글자가 같습니까? 자기 풍습, 습관이 같습니까? 나라가 다 달랐는데. 그걸 누가 최초로 통일했죠. 한나라죠. 진시황. 진나라. 진나라. 전국칠흥 중에서 연제초 조위한 진 중에서 진나라의 영정이라는 사람이 이 전국 칠국을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 최초로 통일국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야 대빵을 뭐라 그러지? 왕요 하니까 왕 말고 요새 뭐 전에는 천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말고 더 높은 거 없어? 옛날 역사에 보면 삼황이 있고 오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황이 높아, 제가 높아. 그러니까 막 둘 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나 2개 다 할래. 황제. 그래서 황제가 황제. 그러면 이름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뭐 영황제 하시겠습니까? 내가 최초잖아. 시황제, 시작황제. 황제 최초.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 시황제. 드디어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겁니다. 자,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국을 절대로 유럽같이, 유럽에 가면 우리가 벨기에, 프랑스, 뭐 네덜란드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게 될 뻔한 나라를 하나로 처음으로 통일한 게 시황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을 진이라고 했죠. 진, 중국어로 친, 차이나. 차이나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다. 치나. 그죠? 그랬는데 그냥 통일한 게 단순한 통일이 아니고 이 시황제는 업적은 굉장합니다. 만리장성. 도량형 통일, 화폐 통일, 문자 통일, 언어 통일.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면 옛날에는 힘든 길에 가면요. 마차가 가면 마차에 바퀴가 이렇게 안 빠지게 바퀴에 홈을 다 파놨어요. 길에다가. 근데 그게 나라마다 바퀴 간격이 틀리니까 그것까지 통일시켰단 말입니다. 그걸 다 통일시킨데 이걸 요즘 만약에 한다면은
100년 걸려도 하기 힘든 일을 시황제가 10년 만에 해버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도로 주소도 바꿔도 그것도 옛날 구도로 쓰고. 그렇죠. 예, 그게 벌써 바뀌어요. 바꾼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시황제가 그걸 10년 만에 끝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분석행위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 네. 분석행위. 분석행위. 예, 책 다 태우고 네. 유학자들 파묻어버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엄청난 비인도적인 일이지만은 그 앞에 너무 그렇지 않던 세상이 복잡해진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펴는 세상이니까 그걸 카트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10년 만에 이게 통일이 모든 게 가능해요. 다 되네. 그래서 독자입니까 이거? 예, 그런데 과연 대단하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지. 그렇죠. 당연히 전부 다 막 이를 바닥바닥바닥 갈잖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오른쪽 지도를 보세요. 현재 중국 지도예요. 네. 왼쪽이 그 시황제가 통일한 중국이에요. 작네. 에게게게게게 이게 통일 중국이야. 반도 안 되네. 반도 안 해. 4분의 1 정도밖에 예, 반보다 더 적죠. 말 그대로 이렇게 적은 통일을 가지고 통일을 하기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도 그렇게 스타트를 잡아가지고 유럽처럼 분열될 뻔한 나라를 하나로 뭉치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는 데서 시황제는 큰일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또.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엄청 커 보이네 갑자기. 좀 분열됐으면. 그런데 이제 시황제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밟으면 꿈틀하죠. 네. 여러 군데서 절절절절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일어난 게 여러분들 잘 아는 장기 아래 두 주인공. 한나라, 그렇죠. 초와 한이죠. 그죠. 항우와 예. 유방. 항우, 항우와 유방. 항우와 유방 이야기는 뭐 사실은 초안지에서도 많이 봤죠. 이거는 뭐 이야기하면 뭐 3박 4일도 모자랄지 했지만은 항우가 중국을 통일할 뻔했죠. 사실은 그렇죠. 통일했어야 정상인데 희한합니다. 예. 항우는 전 세계 역사상에서 하나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기록. 힘이 제일 센가요? 뭐 힘이 세다는 건 뭐 어떻게 측정할 수 없죠. 그렇죠. 뭘까요?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유능한 장군도 전쟁에 뭐 승률이 뭐 5할 때다 뭐 6할 때다 할 수는 있지만 맞아요. 항우는 약 그 큰 전쟁을 70여 차례 지내면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있는 무승부도 없는 말 그대로 무조건 승률 100%의 장군이었습니다. 최초로 패한 전쟁에서 바로 자기의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장군이 어떻게 통일을 할 뻔한다. 수밖에 없었는데 뻔하고 한나라로 갔느냐, 유방이 통일했느냐. 하지만 그 유방은 통일했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가 중국에서 왕족이 아니에요, 유방은. 평민 출신이 네. 왕이 됩니다. 이때 통일만큼은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질나라의 폭거에 항거하다가 나중에 그게 결국은 초안 양파전에 벌어졌다가 하나로 뭉쳤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어느 정도의 공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공감을 가지다 보니까 진정한 통일은 차이나가 아니고 한으로 보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게 한족. 우리는 한족이다. 맞아. 한족. 예, 우리가 쓰는 글자는 한자다. 우리가 쓰는 말은 한어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한복이고 말소 한족 문화의 시작이 그 한나라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그 유방은 한나라의 기틀을 잡고 나서 과연 그냥 잘 넘어갔느냐. 그 개국 공신들 어쨌습니까? 한신, 영포 전부 다 어쨌습니까? 한신을 다 그냥 삶아 죽이고 잘라 죽이고 그냥 뭐 젓갈 담아 죽이고 다 죽습니다. 그야말로 거기에서 토사구팽이 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 피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땅을 잘라줘야 되는데 땅을 또 잘라주면 또 분열되는데 니한테 잘라줄 수 없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그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진정으로 한족의 한나라의 중국의 진짜 통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을 최초 통일은 시황제, 진나라, 친 이러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한민족. 한족 그래서 항상 한나라를 더 크게 숭상하는 거예요. 한나라 때 문화도 물론 발달했지만은 시황제가 너무 그렇게 급작스러운 변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진나라가 뭐 오래 간 것도 아니고 십몇 년 하고 망해버렸잖아요. 뭐 십몇 년 만에 그런 일을 한 건 대단하지만 지금 생각할 때 대단하지만 사실은 너무 포악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나라가 건립되는 과정을 보면 야 얘들은 더 무섭다. 아이고 부인 여태우 중국 역사상에 이런 여자가 다닌다 할 정도로 정말 소름이 쫙쫙 끼치거든요. 그런데도 막
일단은 중국 사람이 우리의 민족의 근원과 나라는 바로 시초는 한나라로 한나라다. 그래서 한나라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나라 때 이미 빨리 시작된 게 실크로드가 벌써부터 개발되고 그러면서 한나라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부흥해갑니다. 옛날에 시황제가 다태웠던 건 다시 복원하려니까 문화가 점점 발달할 수밖에 없죠. 종이가 발명되었죠. 여러 가지가 발명되면서 이제 책이 아니고 서적의 시대가 왔고 그리고 한나라가 오면서 한나라의 수도는 저기 가운데 있는 시안입니다. 그런데 한나라가 중간에 망할 놈의 신나라, 자, 중국식 표현입니다. 이상한 신나라라는 이론만 가지고 나왔다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막 그 한나라가 중간에 끊기죠.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새로 생긴데 그 신나라가 망하고 나서 새로 생긴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해가지고 수도가 낙양으로 합니다. 서안에서 낙양, 서안, 낙양, 좌우. 자, 요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역사할 때 뭘 보고 합니까? 교과서 말고. 지도. 맞아요. 그치. 저는 역사할 때 무조건 지도 펴놓고 보라 그럽니다. 지도 없이 역사는 저 책이 필요 없고 스토리 옛날 이야기 할아버지한테 재밌는 옛날 얘기 듣는데 지도를 봐가면서 그걸 알아야 나중에 가장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만큼 그 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진짜 우리 옛 땅을 어디까지인가 여러분도 한번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함양 시황제 때 그것도 시안이네. 그리고 한나라도 시안이네. 시안이 중국의 중심지였구만요. 그러다 처음으로 낙양으로 갔네요. 후한. 그리고 한나라 끝나고 삼국시대 아닙니까? 후삼국. 누가 낙양을 다 불태워요? 누가? 그 동탁. 역시 삼국지. 동탁이 낙양을 다 불태워버리고 어쩔 수 없이 시안으로 다시 천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근데 수도가 계속 딱 두 자리 왔다 갔다 하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땅에서. 그게 중원이라는 말 그대로 그게 자기 터전이 거기였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게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봐요, 제가. 그리고 삼국을 누가 통일합니까? 삼국이 진나라. 진나라. 예, 진나라 사마시. 사마시가 진나라인데 사마시가 또 어디로 수도를 잡습니까? 낙양으로. 또 낙양으로 잡았는데 그 하여튼 왕자들 팔왕자에 남부터 해갖고 그걸 얼마 못 가지고 그 짧은 기간에 다 망하고 이제 위진남북조 56국의 난관계 위진남북조의 복잡한 시절이 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통일합니까? 어렵다. 수나라네. 이 모양 보고 알았죠? 아니 수나라 우리. 그래도 우리 또 고구려하고 그거 있잖아요. 수나라, 당나라 그다음에 수나라가 통일했는데 수나라는 수도를 어디 잡았을까요? 반대로 했겠죠 또. 또 그러면 시안 가야지. 시안 갔다가 낙양 갔다가 그 두 군데. 와 계속 그러네. 물론 진나라가 나중에 망해갖고 나중에 진나라 동진 시대에 맨 마지막에 망해가지고는 마지막에는 그 후손들은 어디 가서 수도를 잡았는가 하면 마지막에 건강에 그 지금의 난징 최초로 이제 남경을 가긴 가요. 근데 그거는 워낙 미세한 세력이라서 계속 두 군데만 왔다 갔다 하네. 그러네. 근데 뭐 수나라 양제가 또 우리나라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금세 망하죠, 그죠? 망하고 나서 당이 들어옵니다. 당의 수도는 또 어디? 그럼 또 낙양. 낙양? 아니 시장 가야지. 시장. 예, 장안. 그 유명한 장안. 실크로드 시대가 이미 화려하게 열리고 이제 수많은 그 서역의 문명들이 들어오고 회족들도 들어오고 그 당나라는 우리 말하면 저 완벽한 한족들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당나라는 워낙 많이 수용을 하고 그때 이미 국제화된 다민족 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 좀 말로 거란, 돌궐, 말갈, 여진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좀 군대 갔을 때 조금 체계가 없을 때 우리 당나라 부대라고 이렇게. 당나라 체계가 없으면? 당나라는 잘 나가다가 우리 나당하고 무척천 고구려 한국에 척천무라고 그러죠. 예, 척천무가 또 낙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최초의 여왕제가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최초의 여왕제가 되면서 다시 그리고 당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5대 19개 난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때 뭐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을 거쳐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누가 통일합니까? 5대 19개의 혼란은 북주의 한 장군이 통일해버립니다. 북주의 한 장군이 조광윤이라는 장군이 조광윤이라는 장군이 통일을 하고 그 조광윤이 황제한테 그냥 자리 놔주지 해가지고 세운 게 송나라죠. 그렇구나. 송나라는 이제 중국이 이제 사실 한족의 거의 마지막 자존심인데 유일하게 피를 안 보고 정권 교체를 한.
정권이 바뀌었네요. 네. 원래 정권 바꾸면 어찌 됩니까? 이제 나죠. 대신들을 이제 땅을 나눠주잖아요. 땅 나눠줄 바에야 다 죽여야 되죠. 네. 그 조광윤이 공로들 다 불려갖고 밤새 술을 마신 거죠. 네. 그러고 중간에 막 울은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슬프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친한 척하지만 내일 모레 되면 너가 다 또 병권 가지고 우리 싸우고 지기고 날리고 날까. 아 우리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럼 너가 그 병권 나한테 다 죽으면 너가 저 은퇴하고 그래 할 수도 있네 하고 못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빼면 시천다 이랬더만은 술 깨기 전에 빨리 해라. 그러니까 조광인 나왔고 아침에 술 깨고 해장국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병권은 이미 다 뺏겼고 끝난 거예요. 그 배주석 병권이라는 사건입니다. 조광인 똑똑하죠. 그러나 이제 국제화를 몰랐던 거예요. 이미 북방에서는 요나라가 커가지고 연운 16주를 다 먹고 있었는데 요나라 거란족입니다. 네. 그래서 거란족하고 요나라하고 맨날 치고받고 하는데 갑자기 그 옆에서 여진족인 금나라가 커갖고 금나라 컸어. 얘들을 요나라를 쳐버려요. 요나라를 치니까 기분 좋죠. 네. 그랬더만은 얘들이 딱 땅 따먹고 나갑니까? 안 나가죠. 네. 이제 어쩌다가 또 앉아갖고 이러겠냐. 그때 중국은 송나라는 외교 실책으로 망합니다. 외교 실책으로. 외교 실책으로. 배워야 되고. 요나라하고 싸우고 있는데 금나라가 뒤에 있으니까 금나라하고 손잡자. 네. 요나라 쳐줘. 쳤어요. 근데 송나라는 못 쳤어. 그러니까 땅 좀 더 내려와갖고 더 치주면 안 돼? 쳐줘요. 이 땅 우리 해도 되지?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지. 그러니까 다시 요나라는 쫓겨갔죠. 요나라가 우리 사실은 너하고 친하잖아. 금나라 애들 쫓아 보내자. 또 이쪽으로 손을 잡는 겁니다. 네. 이런 썰개에 붙었다, 뭐에 붙었다. 아유. 그러니까는 나중에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켜요. 멸망시키니까는 문서들이 와 있잖아. 네. 이 뭐야 이거? 다들 켰네. 송나라가 얘들하고 해갖고 우리 치자고 했네. 저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제 중국은 풍전등화 앞에 그걸 막아낸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히어로. 중국의 민간에서 가장 최고의 영웅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관운장과 악비. 송나라 명장 악비. 악비. 예, 악비. 중국의 이순신이라고 악비. 그 금나라의 모든 그 혼자서 다 막아내고 있었죠. 최고 명장입니다. 명장이 있으면 동시대에 또 누가 있다? 나쁜 놈이 있겠죠. 간신이 있죠. 간신. 예, 중국 최고의 간신 진회가 결국은 모함을 해가지고 그 금나라를 함락시키려고 하는데 빨리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너 죽는다. 우리 공기랑 비싸네요. 돌아옵니다. 예, 돌아옵니다. 그래갖고 바로 잡아였습니다. 그때 역사상의 가장 유명한 죄명. 죄명이 뭡니까? 대신들 잡았죠. 중말로 막수유, 모쉬요. 뭐시요? 뭐시요? 아마 있을 거예요. 뭐시요? 죄명이 뭡니까? 악장군의 죄명이 뭡니까? 있을 거야.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고 아마 있을 거예요로 치는 거예요. 와, 씨.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러고 나서 신났다. 금나라는 쳐들어와가지고 황제를 잡아갑니다. 저 나라로. 황제고 자손이고 다 잡아갑니다. 희종은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금나라로. 그리고 이제 송나라는 망하고 남은 후손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차린 게 명나라입니다. 저 남쪽에 가갖고 남송을 세웁니다. 그게 남송을 세우는데 그게 지금 항저 얼마 전 아시안 게임 항저예요. 송이 끝나고 나서 그 화려했던 금나라도 또 웃기네. 몽골족이 이번에 힘을 쓰네. 몽골은 무서워요. 원해다. 몽골은 합심을 하면 세계 최강인데 합심이 안 됩니다. 서로 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걸 최초로 부족 간의 사이 안 좋은 부족을 다들 통합시킨 건 태무진. 징기스칸. 징기스칸이죠. 태무진. 예,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몽골이 커지면서 최초로 앉아 사실은 통일된 거예요. 지금도 몽골은 내몽골, 외몽골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다 부족마다 사이가 좀 안 좋아요. 근데 그 통일이 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내려왔고 금나라고 뭐고 다 하고 드디어 송나라도 남송까지도 망하고 맨 밑에 바다까지 쫓겨갔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송은 멸망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치욕적인 이족에게 나라를 뺏깁니다. 완전 이족. 몽골족한테 원나라. 원나라는 수도가 북쪽이니까 뭡니까? 자기 터전이 북쪽이니까 지금의 북경자리. 저 우리 신의 혁명 이전이니까 그 한자음으로 이야기할게요. 네. 북경자리에 수도를 둡니다. 원나라를 치고 다시 그 한족의 나라를 대단한 사람 누구라고요? 명. 주원장이 명나라. 그래서 중국 사람 명나라 뭡니까? 제일 좋아한다 아닙니까? 다시 만들었어요. 무협 영화 많이 보시죠? 네. 무협 영화 보시면 주인공 처음에 나오면 이러죠. 이러죠. 명아예요, 명. 명자. 밝을 명자. 월자. 맞네. 너희는 머리 이렇게 깎고 있는 변발하고 있는 저 만주족 앞자리
뭐 이런 거 뭐 하듯이 나는 명나라 애국지사 그러니까 명나라 명이 가다가 명은 수도가 남경이에요. 남경. 네. 남경으로 있다가 명이 수도가 남경이었는데 영락제 때 영락제가 왕이 되는데 영락제는 뭔가 하면 저 왕자가 북방수비하라고 위에 항상 보내놨거든요. 네. 위에서 살다가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내 터전은 저긴데 저리 돌아갈래. 북경에 궁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자금성을 짓고 올라간 게 영락제입니다. 그 명대 계속 동서 왔다 갔다 이제 남북으로 왔다 갔다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네요. 예, 남북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제 만주족한테 망한 이제 청나라가 또 들어오니까 만주족이 또 위쪽이니까 더 좋죠. 그러니까 지금 북경 자리가 완전히 그 수도 자리가 돼버렸네. 그래 돼버렸네. 중국은 역사상 완벽한 하나의 나라로 이 크기로 통일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중국은 하나의 나라가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 아니죠. 언어도 달랐고 다 달랐다. 역사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처음에? 반복되죠. 중국이 단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사실 자체가 벌써 굉장히 불가사의합니다. 네, 진짜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갈지 아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역사는 또 반복되니까. 그렇죠. 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우기고 있지만 한 나라 이후로 한족 나라 찾아볼까요? 없는 완벽한 한족의 나라.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그죠? 명나라 정도는 나올 거예요, 아마. 명나라. 그런데 이미 그때는 이미 뭡니까? 명나라 자체가 이미 앞에 원나라 몽골족을 물치고 세운 나라잖아요. 네. 안 섞였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네요. 네, 말 그대로 그럼 지금 청나라는 만주족이에요. 네. 그죠? 네. 우리가 쓰는 지금 언어도 사실은 만주어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볼 때 한문화에 있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한문화라는 게 역사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어떤 그게 생기겠습니까? 고집 피우고 있는 저 나라가 상당히 부럽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슬슬 자급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게 해주는 첫 번째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사주 보는 거 좋아하세요 혹시? 네,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십니까? 그 명리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명리학. 네. 예. 사람은 예언, 네. 미래에 대한 그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주 잘 맞히는 예언가가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의 그 적중 확률? 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뭐 90% 이상은 없더라고요. 뭐 맞죠. 쉽지 않죠. 아무래도 뭐 보통 뭐 60% 하면 아주 유명하고. 네. 그죠? 자기 언제 죽는지도 몰라. 한참도 몰라요. 역사는 수레바퀴에 굴러온 자국이요. 그 굴러온 자국을 보면 이 바퀴가, 이 마차가 어디로 향하는가를 방향을 알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근거에 있는 예견 방법이기도 합니다. 통계. 그래서 제가 역사를 기본 교양으로 꼭 숙지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 역사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됐습니까? 방금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도 좋다, 뭐 전설도 좋다, 흐름을 가지고 바퀴에 굴러가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외웠어. 연도별로 외워주고. 아 외워 좀. 역사는 암기 과목이야. 필요 없어요. 맞아. 이게 왜 암기 과목인데요? 그런 솔직히 뭐 이야기를 하면 재밌잖아. 그래도 스토리는 알다. 네. 나 스토리를 오늘 들어서 내가 정말 알아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내 다음에 어떻게 이 세상이 굴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너 일본하고 같은 나라잖아 했을 때 기분 나빴듯이 그 사람들을 구슬려도 이해하려고 해도 혹은 경쟁할 때도 약점을 알아야 되고 다음에는 이렇게 굴러갈 거야. 벌써 나는 그 다음으로 가는 길이 보여요. 그 길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야 아주 유명한 예언가가 맞추는 그 확률보다는 내가 저 예측하는 저 길이 더 훨씬 더 확률이 높겠다. 그렇죠. 역사를. 그래서 미래를 보는 새로운 제3의 눈을 하나 달자. 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역사다. 역사를 제가 항상 하는 말, 학문으로 보지 말고 제발 좀 이야기로 보고 스토리 위주로 항상 흘러가는 끊기지 말고 필름 돌아가듯이 끊이지 않고 돌아가는 마차바퀴로 보라. 역사는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반복된다. 네, 오늘 그 말이 너무 멋져가지고 그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돌고 도는 것이다. 그 바퀴 자국을 잘 보고 그것을 우리의 교양으로 10분 활용하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글로벌 시대 역사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제 그러면 현대 글로벌 시대 3대 교양 중에서 3대 세 번째 교양 어떤 거 이야기해 세 주실 번째 건가요? 교양은 조금 복잡해서 세분화해야 됩니다. 그게 큰 의미로서요. 광의적, 그다음에 협의적. 예,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재밌는 부분 나왔어요. 이제 힘들고 골치 아픈 이야기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남은 게 옛날 우리 과목에도 없는 외국어나 뭐 역사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목에도 없는 문화가 나옵니다. 문화. 예, 맞아요. 그 문화 이야기를 가지고 네. 광의적 문화, 협의적 문화 해가지고 한번 두 번 나눠서 강의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다들 너무 멋져요, 근데. 광의적, 협의적. 감사합니다. 문화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뭔가 하면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외형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지도만 쳐다보면은 보인다. 진령산맥이라는 산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험준해요. 거기를 쫙 연장선을 꺾고 나면 중국은 크게 양분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북방 사람들은 수렵을 하니까 간단하게 하나의 일품 요리가 많아요. 일품, 단품. 한 그릇에 네. 담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기 니글니글한 거 막 이런 거 들어갔고 약간 좀 짜고 뭐 불에 구워갖고 막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남방은 농사를 잘 짓다 보니까 뭔가 야채가 많이 닿고 울긋불긋 뭐 하고 우리는 광동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광동 요리.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구분할 수 있다면은 문화에 있어서 조금 깊이 들어가서 굉장한 소양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이제 여한이 없어요.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100만 갖고 조금 만족하기는 1000만 구독 가자!